37년이라. 참 긴 세월이었네요. 교육감님의 축사를 들으며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24년 2월 28일 제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명수 교감 선생님은 우리 교육청의 자랑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37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창장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찍는다고 법석이던 후배 교사들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퇴직금 3억 2천. 여보 치료비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선생님, 집에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막내 교사가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자네들이나 뒤풀이 잘하고. 나는 집사람이 기다려서. 집으로 가는 길, 2월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37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걷지 않겠구나 싶으니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짓누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집사람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찍이라니. 저녁 6시가 넘었는데요. 집사람의 시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 금요일? 집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작년에 받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이후로 집사람의 기억력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죠. 그냥 평범한 날이야. 저녁 먹었어? 아직?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거짓말이었어요. 싱크대를 보니 라면 냄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점심에 혼자 끓여 먹고는 깜빡 잊은 거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된장찌개 어때? 좋지.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집사람이 해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 같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눈동자 속 어딘가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집사람이 물었어요. 참, 내일 토요일인데 큰애네 집에 가기로 했던가? 아니, 다음 주야. 그래, 내가 또 잊었나 보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집사람이 헷갈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맞춰주는 거였죠.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집사람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당신 힘들지? 무슨 소리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집사람 모르게 화장실에서 눈물을 사귀고 있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받아온 퇴직금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3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집사람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 연금은 월 280만 원. 퇴직금으로 버틴다 해도 5년이 최대였죠. 그 이후는 아이들에게 손 벌려야 하나? 큰아들은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고 딸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인데. 여보, 뭘 그렇게 골똘히 봐? 집사람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텔레비전이나 보자. 밤 11시 집사람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70대 일자리를 입력했어요. 경비, 주차관리, 청소, 월 150만 원이 최대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배달의 민족 라이더 모집 마이너스 나이 제한 없음. 월 400만 원 이상 가능. 배달이라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손으로 음식을 배달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원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교육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집사람을 봤어요. 곤히 잠든 얼굴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어. 서재로 들어가 37년 된 교직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히 적힌 제자들 이름들. 이제는 이 수첩에 배달 주소를 적게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새로운 시작. 아내를 위해, 나를 위해 품위 있는 몰락을 선택한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저도 불을 끄고 집사람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이야? 잠결에 집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야.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지. 집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너무 좋으면서도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교감 선생님에서 배달 라이더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변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37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했어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깊게 파인 주름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나이에 배달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집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더 자. 당신도 이제 은퇴했는데 늦잠 좀 자지 그래. 은퇴.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야지. 근데 오늘은 동창회가 있어서. 동창회? 토요일 아침부터? 골프 치기로 했거든. 저녁에 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시락이라도 싸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금세 잊어버리겠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가득했어요. 37년간 입었던 정장들. 이제는 필요 없겠죠. 구석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막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입던 거였어요. 이걸 입고 가야겠네. 거실 탁자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보, 동창회 갔다 올게.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어. 약 꼭 챙겨 먹고. 사랑해.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어머, 김 교감 선생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아, 운동 좀 하려고요. 은퇴하셨다면서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편하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달 교육장은
시내 변두리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혹시 김명수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어제 통화했던 분이시군요. 그런데 실례지만 연세가 71세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등산도 자주 다니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집사람과 뒷산에 자주 갔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집사람이 길을 잃을까봐 못 가지만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오토바이 안전 수칙, 고객 응대 요령. 칠판 앞에 서서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학생이 된 기분이 묘했어요. 배달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사가 저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다른 교육생들도 수군거렸죠. 아저씨, 진짜 배달하실 거예요? 옆자리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해야죠.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 나이신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죠. 점심시간 김밥을 먹으며 집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응, 아직. 당신은? 동창들이랑 먹고 있어. 그래, 재밌게 놀고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오후 교육은 실습이었어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보는 거였죠. 김명수님, 오토바이 운전해 보셨어요? 30년 전에 젊었을 때 잠깐 탔던 기억이 났어요. 집사람 뒤에 태우고 드라이브 가던 그때가 떠올랐죠. 헬멧을 쓰는 순간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김명수 교감이 아닌 그냥 배달 라이더 김명수. 자, 천천히 출발해 보세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심장을 울렸어요. 엑셀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아내를 위해서라면. 첫 배달 실습이 끝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묘한 성취감도 있었죠. 잘하셨어요. 내일부터 바로 일하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운동복에 밴 땀 냄새를 지우려고 바람을 쐬었죠. 다녀왔어? 집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응, 재밌었어? 뭐가? 동창회 말이야. 아, 응, 재밌었지. 집사람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골프가 힘들었나? 조금. 오랜만에 쳐서 그런가 봐. 저녁을 먹으며 집사람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병원? 응, 다음 주 정기검진 오라고. 알았어. 같이 가자. 당신 바쁘지 않아? 이제 매일 약속 있는 것 같던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우선이지. 그날 밤 집사람이 잠든 후 37년 된 교직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첫 제자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박진우, 김수연, 이민정.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2024년 3월 2일.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배달라이더 김명수의 첫날. 아내는 모르게 품위는 지키면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여보, 오늘도 동창회야? 월요일 아침 6시 집사람이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은 등산 모임이야. 건강 챙겨야지. 그래, 좋네.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음에 가자. 집사람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잊어버리겠죠. 요즘은 5분 전 대화도 기억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집사람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 등산 간다고 했잖아. 아, 그랬지? 조심히 다녀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집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배달 대행사 사무실은 아파트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일부러 동네에서 먼 곳을 선택했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요. 김명수님, 오늘도 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럼 일해야죠. 라커룸에서 배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헬멧, 그리고 마스크. 완벽한 변장이었죠. 이렇게 입으면 제자들도 절 못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점심시간대 한남동 쪽 배정해 드릴게요. 한남동. 제가 교감으로 있던 학교 근처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나요? 왜요? 한남동이 배달료 좋은데.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오전 11시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치킨집에서 픽업해서 아파트로 배달하는 거였죠.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애들 점심이에요. 가게 사장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37년간 교감 선생님으로 존중받던 제가 이제는 그냥 배달기사였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헬멧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할 수 있어. 집사람을 위해서라면. 신호등에 서 있는데 옆 차선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정 선생이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배달지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502호 배달 왔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요즘은 비대면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얼굴 마주칠 일이 적으니까요. 점심시간 김밥으로 대충 때우며 집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점심 먹었어? 응, 아직. 뭐 먹지?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당신은? 등산 끝나고 친구들이랑 먹는 중이야. 또 거짓말.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이었어요. 오후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비를 입었지만 금세 젖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요? 젊은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그게 무슨 핑계예요? 환불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어요. 교단에서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5년 전 졸업한 제자 민준이었어요. 김명수 선생님 맞으시죠? 아, 아니에요. 선생님 목소리인데.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저는 황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도망치듯 떠났어요. 헬멧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축축했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김명수님. 오늘 18건 배달하셨네요. 네. 내일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일당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집사람 약값은 충당할 수 있겠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큰딸 수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수진아. 등산 갔다 왔지. 등산복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산에서 비를 맞았어. 수진이가 저를 빤히 봤어요.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엄마가 걱정하던데. 걱정할 거 없어. 운동하는 거야. 집에 들어가니 집사람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머, 왔어? 밥 먹자. 오늘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짰어요.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거죠. 예전에 집사람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집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요즘 요리하는 게 자꾸 헷갈려. 저녁 식사 후 수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아빠, 잠깐 나와 보세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즘 매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등산 간다니까. 아빠 운동화 보니까 흙 하나 안 묻어 있던데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건 아빠 엄마 병원비 때문이죠? 일하시는 거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동. 아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너희도 살기 힘든데 무슨. 아빠는 괜찮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걱정 마. 아빠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집사람이 잠든 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자를 만났다. 도망쳤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내일도 나는 배달을 나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집사람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창밖에 별이 없는 밤하늘이 제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2주째, 저는 이제 제법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죠. 김명수 씨, 오늘 신촌 쪽 배정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촌, 젊은이들의 거리죠. 제자들을 만날 확률은 적을 거예요. 그래도 헬멧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첫 주문은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3개, 순대 2개요. 근데 아저씨,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게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저씨 나이가
실례지만 이 일 할 만해요? 네, 괜찮습니다. 힘들 텐데.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7년간 아이들 가르치며 단련된 인내심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주문한 집은 원룸촌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오토바이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4호 배달 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배달이요. 아,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 신규 교사였던 박 선생이었어요. 작년에 임용됐던 그 선생님이 왜 여기에? 아, 아닙니다.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김명수 교감 선생님. 저는 음식을 내려놓고 황급히 돌아섰어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헬멧 속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응, 친구들이랑 있어. 정말요? 그럼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갑자기 왜? 엄마가 아빠 걱정하셔서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신다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거짓말도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치킨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음식이 왜 이렇게 늦어요? 문을 열자마자 고함이 들렸습니다. 40대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그게 무슨 핑계예요?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 나이 먹고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집사람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무슨 배달을 해요? 집에나 계시지. 그 남자가 제 가슴을 밀쳤어요.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빨리. 다음은 무슨, 다시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7년간 존경받던 교육자가 이제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씁쓸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옆을 보니 고급 외제차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집사람과 신혼 때가 떠올랐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던 그때. 지금 집사람은 그때를 기억이나 할까요? 저녁 7시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에 찌든 노인의 얼굴이 있었죠.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나왔어요. 아저씨,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 나이세요. 힘내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받은 모욕이 이 한마디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 캔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그래,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현수 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왜 왔지? 집에 들어가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집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나 많이 아픈가 봐.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가 길을 잃으셨대요.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혼자 갔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바쁜데. 미안해. 집사람을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이 가벼웠어요.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요양원이야? 하지만 이러다가 더 큰일 나면 내가 지킨다니까? 요양원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목소리가 커졌어요. 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냥 제안한 거예요. 미안. 내가 예민했어. 그날 밤 집사람 옆에 누워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걱정 마.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집사람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근데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심장이 뛰었어요. 뭘? 당신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미안해. 아니야. 전혀 고생 아니야. 집사람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봤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집사람이 요양원 가기 전에 더 많이 벌어야 해. 교직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살아냈다. 내일도 살아낼 것이다.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한가? 집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또 거짓말을 하며 집을 나서야겠죠.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4월이 되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엔 봄이 오지 않았어요. 집사람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들 언제 와? 아침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어제도 왔었는데 말이죠. 오늘 저녁에 온대. 그래. 반찬 뭐 해줄까?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집사람을 안방에 모시고 나와 급하게 배달복을 챙겼습니다. 요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약값이 더 늘어났거든요. 여보, 오늘도 등산? 응, 날씨가 좋아서. 나도 가면 안 돼? 다음에 같이 가자. 현관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빠, 이렇게 일찍? 수진아. 웬일이야? 엄마 약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빠는? 운동 나가는 길이야. 수진이가 제 차림을 유심히 봤어요. 아빠 운동화가. 응? 새 운동화네요? 등산화 아니고. 아, 이게 더 편해서. 수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빠 혹시 늦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수진이의 의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배달 사무실에 도착하니 관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명수님, 이번 달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거의 매일 나오시고.
네, 일하는 게 좋아서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괜찮습니다. 이날은 강남 지역이었어요. 부자 동네라 팁도 잘 주는 편이었죠. 점심시간 피자 배달을 갔는데 낯익은 건물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회사였어요. 설마 수진이한테 갈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사 로비가 보였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아, 저희 부서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을 따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기 놓아주세요. 다행히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길에 아빠,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죠. 아빠가 왜 여기서? 그것도 그 차림으로. 수진아, 이건 아빠가 배달을 하고 계셨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회사 사람들이 듣겠다. 수진이가 저를 빈 회의실로 끌고 갔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등산 가신다고. 미안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어.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짐이라니요. 아빠가 우리 아빠인데. 울지 마. 누가 보겠다. 엄마는 아세요? 모르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수진아, 부탁이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돈 더 벌게요. 넌 내 생활이 있잖아. 아빠, 이런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때 수진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네, 지금 회사예요. 집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아빠 어디 갔는지 아니? 아침에 나간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아빠 등산 가셨잖아요. 저녁에 오신대요. 그래, 내가 또 까먹었나 보네.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제가 따라다닐 거예요. 뭐? 아빠 혼자 이런 일 하시는 거 못 봐요. 저녁에 퇴근하고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가 왜? 아빠도 엄마 지키고 싶으시죠? 저도 아빠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수진이의 결심이 단단해 보였거든요. 저녁 7시 수진이가 정말로 배달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빠, 저도 등록했어요. 수진아, 말리지 마세요.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배달을 다녔습니다. 수진이는 제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탔어요. 아빠, 조심해요. 너나 조심해. 신호등에 서서 나란히 기다리는데 묘한 기분이었어요. 부녀가 함께 배달이라니. 아빠, 힘들지 않아요? 너랑 같이 하니까 힘이 나네. 사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10시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주말엔 쉬세요. 제가 대신 할게요. 그건 안 돼. 그럼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너 이 녀석? 농담이에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가 와 있었어요. 아빠, 수진이 같이 다니셨어요? 우연히 만났어. 현수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두 분 다 운동복이 똑같네요. 요즘 유행이야. 거실에서 집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애들 아빠 왔어? 응, 왔어. 오늘 어디 갔더라? 아, 맞다. 등산. 집사람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했죠. 피곤하지? 씻고 자자. 여보. 응? 사랑해. 집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나도, 나도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그날 밤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엄마 지킬 거예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37년간 교직 생활하며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오늘은 딸에게 배웠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교직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비밀이 들켰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게 됐다. 수진아, 고맙다. 아빠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월 어버이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날은 배달 주문이 폭주하죠. 배달료도 2배가 됩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혼자 할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같이 가자. 오늘 같은 날 벌어야 약값이 나온다. 하지만 괜찮아. 조심하면 돼.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줄기가 헬멧을 때렸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5개. 배달지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502호. 수진이네 집이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지민이가 사는 곳이죠. 설마. 아니야. 다른 기사님이 가져가겠지. 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게 배정했습니다. 거부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에 들어가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더군요. 외출했나? 남편이 시켰나? 불안한 마음으로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짜장면 5개요.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네. 빗속을 뚫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문이 열렸어요. 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어요. 목소리 변조하자. 모를 거야. 띵동. 배달 왔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지민이가 아니었어요. 지민이 남편, 우리 사위 정연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정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에요. 배달. 아버님 맞으시잖아요. 지민아, 지민아. 안에서 지민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어요. 둘째를 임신 중이었죠. 아빠. 지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가 왜 이런 차림으로. 음식 여기 놓을게. 돌아서려는데 지민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배달이라니. 나, 다른 배달도 있어. 아빠,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를 잡고 주저앉더라고요. 지민아, 정연이가 지민이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병원 가자. 아니,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첫째 손자 준이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다. 5살 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옷 입었어?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어. 지민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아세요? 모르셔. 왜? 왜 이런 일을? 엄마 병원비. 정연이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민이가 또 울었어요. 언니는 알아요? 응. 언니도 하고 있어요? 가끔. 지민이가 배를 잡았어요.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네. 그냥 배가 좀. 정연이가 걱정스럽게 지민이를 봤어요. 병원 가자.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배달 사무실이었어요. 김명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다음 배달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가야 해. 일하는 중이야. 비도 이렇게 오는데. 괜찮아. 늘 하던 거야. 밖으로 나오는데 정연이가 따라왔어요. 아버님, 제가 수진이 누나한테 연락할게요. 그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막내한테까지 들켰구나.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계속 배달을 했어요. 밤 10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오빠한테도 말할 거예요. 안 돼. 아빠, 이제 온 가족이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수, 수진, 지민이 부부까지. 집사람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무능해 보이셨으면.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게요. 뭐? 주말엔 저희가 배달할게요. 아빠는 평일만 하시고요. 지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몸이 무거워서 대신 제가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현수가 지갑을 꺼냈어요. 저도 매달 200만 원씩 보태드릴게요. 필요 없어.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어. 아직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람이 나왔어요. 어머, 다들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엄마. 집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었니? 엄마가 뭐 해줄까? 지민이가 집사람을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좋아서. 집사람이 지민이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둘째 곧 나오는구나. 예쁘게 낳아. 네, 엄마.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사람은 까맣게 모른 채 행복해 했어요. 이렇게 다 모이니까 좋네. 자주 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식사 후 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수야. 아버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배달 당번표. 월화 마이너스 아빠. 수목 마이너스 아빠. 금 마이너스 수진. 토 마이너스 현수. 일 마이너스 휴무. 지민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엄마 지킬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교직 수첩에 적었어요. 비밀이 다 탄로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인가 보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보였어요. 5월 둘째 주 월요일, 어버이날 전날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배달을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평일 배달을 고집했어요. 김명수님, 오늘 종로 쪽 배정해 드릴게요. 종로. 제가 37년간 근무했던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르신이 종로 토박이시잖아요. 길도 잘 아시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 첫 배달은 삼계탕이었어요. 배달지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종로구 중학교 교무실. 제가 교감으로 있던 바로 그 학교였어요. 안 갈 수는 없나. 하지만 이미 음식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거부하면 페널티에 음식값까지 물어야 했죠.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막았어요. 배달이요? 교무실이면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직접 전달해야 해서. 그럼 방문록 작성하고 가세요.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명수. 다른 이름을 적고 싶었지만 신분증을 확인한다면 거짓말이 들통날 테니까요. 교무실로 가는 복도. 37년간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교장, 교감 사진들. 제 사진도 있었어요. 제31대 교감 김명수.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는 얼굴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왔나 봅니다. 여기 놓아주세요. 젊은 선생님이 가리킨 곳에 음식을 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김명수 교감 선생님? 교장실에서 나온 박 교장이었습니다. 제 후임 교감이었다가 작년에 교장이 된 분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왜 여기? 그것도 배달. 교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냥 운동 삼아. 운동이요? 이게 박 교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동정인지 당황인지. 선생님, 잠깐 교장실로. 아니에요. 다른 배달이 있어서. 서둘러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다시피 걸었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김명수 교감 선생님 맞아? 배달을 왜? 사정이 있으신가 봐. 학교를 나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37년간 명예롭게 근무했던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오후 3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학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누가? 박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아버지가 배달하시는 거 보고 놀라셨다고. 그래.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조금만 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배달 중인데. 엄마가 또 길을 잃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백화점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즉시 오토바이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집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 당신 왜 이런 옷을? 배달복을 입은 제 모습에 집사람이 놀랐어요. 아, 이건 운동복이야. 그래, 이상한 운동복이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계속 딸을 찾으셨어요. 4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머니가요? 네.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많이 아픈가 봐.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내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 집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잠깐이나마 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전부야.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지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막내. 왜 울어? 집사람은 또다시 지민이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엄마, 저 지민이에요. 지민이? 우리 지민이는 초등학생인데.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요양병원이요. 더는 집에서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끝까지.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집에서 나와 같이 있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집사람이 말했어요. 여보들, 왜 싸워? 우리를 보며 해맑게 웃는 집사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람이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명수 교감 선생님이시죠? 누구시죠? 저는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박 교장에게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37년간 우리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하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버이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 교직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학교에서, 집에서, 내 자존심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아직은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싶다. 새벽 5시 집사람이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왜 앉아?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어버이날이야. 어머, 그래. 그럼 애들이 오겠네. 응, 올 거야.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늘 나만 챙겨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집사람이 온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비록 잠시뿐이겠지만 어버이날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카네이션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집사람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였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치매 전문 병원이래요. 대기도 길어서 지금 신청해야 안 한다고 했잖아. 아버지,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제도 엄마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어요. 수진이가 발견 안 했으면 불날 뻔했다고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집이 최고의 치료야. 가족이 옆에 있는 게. 그때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아빠도 힘들잖아요. 배달까지 하시면서. 그건 다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 다 났어요. 김명수 교감 선생님이 배달하신다고.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병원비는 댈게요. 그러니까, 너희 돈 필요 없어. 왜 이러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7년 전, 너희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신규 교사 발령받고 첫 출근하던 날, 복도에서 부딪힌 여자가 너희 엄마였어. 책을 잔뜩 들고 가다가 다 떨어뜨렸는데 같이 주우면서 처음 눈이 마주쳤지. 수진이가 작게 웃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책임지세요라고 했어. 떨어뜨린 책 말고 자기 마음을 책임지라고. 지민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졌어. 결혼하고 너희 낳고 37년을 함께 살았지. 단 하루도 그 책임을 잊은 적 없어. 현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이제는 아직 안 끝났어. 내 책임이. 일어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신 온전할 때 했던 말이 있어. 여보,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 보내지 말아요. 당신 얼굴 못 알아봐도 옆에 있고 싶어요라고. 돌아보니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람이 나왔어요. 어머, 손님들이 많네. 누구세요? 우리를 못 알아보는 집사람. 하지만 제게는 와서 팔짱을 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잘생겼죠? 엄마. 수진이가 다가갔지만 집사람은 뒤로 물러났어요. 저리 가세요. 모르는 사람. 그 말에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가 날 모른대. 집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울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집사람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여보, 좀 더 쉬어. 피곤하지? 응. 근데 저 사람들 누구야? 우리 아이들이야.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그래, 맞아. 좀 쉬어. 집사람을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어요.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아빠, 그럼 이렇게 해요. 낮엔 제가 엄마 봐드릴게요. 일 그만두고. 안 돼. 내 인생이 있잖아. 아빠 인생도 있잖아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저도 육아휴직 쓸게요. 그때 정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제 부모님도 도와주시겠대요. 사돈 어른 일인데
당연하다고. 고맙지만. 아버지. 현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를 함께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날 저녁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월수금 마이너스 수진이가 오전 돌봄 화목 마이너스 지민이가 오전 돌봄. 주말 마이너스 현수 부부가 돌봄 저녁 마이너스 아버지나가 담당. 그리고 아빠. 수진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예요. 아빠가 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요. 시간당 5만 원이래요. 온라인? 네. 배달보다 안전하고 아빠 경력도 살릴 수 있어요. 37년 경력의 교육자. 그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배달은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알았어.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그날 밤 집사람이 잠든 후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현수가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건배라도 해요. 그래. 잔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를 위하여. 그리고 아빠를 위하여. 지민이가 덧붙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현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창밖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교직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오늘은 내 아이들에게 배웠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여보, 약속 지킬게.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6개월 후 11월에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수업이에요? 준이가 제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이제 6살이 된 손자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죠. 응, 곧 수업이야. 조용히 해줄 수 있지? 네. 할머니랑 놀게요. 거실로 나가보니 집사람이 수진이와 함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치매는 더 진행됐지만 그림 그리는 건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우리 집이야. 집사람이 그린 건 알아볼 수 없는 동그라미들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쁘네. 우리 집이 참 따뜻해 보여.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화면에 학생들이 하나둘 접속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수 선생님. 그래, 다들 숙제는 해왔니? 온라인 과외를 시작한 지 5개월. 이제는 제법 학생도 늘어서 하루 3-4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배달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보태주니 충분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현수가 와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집사람을 공원에 모시고 가는 게 일상이 됐죠.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누구? 대답 대신 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저 민준이에요. 기억하시죠? 5년 전 졸업한 제자, 비 오는 날 배달하던 저를 알아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민준이, 선생님이 배달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쫓아가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저희 졸업생들이 모았어요. 선생님 도와드리고 싶어서.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선생님, 37년간 저희를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곁에서 지민이가 말했어요. 아빠,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받으세요. 그래도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사랑은 돌려주는 거라고. 저희도 다음 세대에 돌려줄게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집사람도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맛있어? 집사람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물었어요. 응, 맛있어. 내가 만들었어. 수진이가 만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식사 후 현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제목은 우리 아버지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야기요. 영상에는 제가 배달하던 모습은 없었지만 가족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육자세요. 은퇴 후 치매 어머니를 위해 배달을 시작하셨죠.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분이니까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현수야, 이런 걸 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때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때문에 고생했어? 순간 집사람의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었어. 거짓말. 다 알아. 가끔 생각나. 집사람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사랑해. 잊어버려도 이 마음은 아니죠.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 눈이 더 세차게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지민이가 만삭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둘째 이름 지었어요. 뭐로? 아들이면 명수. 아빠 이름 따서요. 딸이면? 명숙이요. 역시 아빠 이름에서. 다들 웃었어요. 집사람도 따라 웃었죠. 밤 10시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사람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해? 응, 행복해. 당신은? 나도. 집사람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근데 여보, 당신 이제 배달 안 해? 응, 안 해. 다행이야. 걱정했거든. 역시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교직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배달 라이더에서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아니, 사실 난 계속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르친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이라는 것을. 창밖의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